저희는 클레오파트라 여왕, 마르크 안토니우스, 알렉산더 대왕, 토미족을 묘사한 동전들을 엄청나게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역사가들은 한 가지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영원히 사라져 바다에 잠겨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집트 사막 깊숙한 곳에서 고고학자들이 숨겨진 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부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로마 기록과 모순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석조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여왕이 단순히 시신을 숨긴 것이 아니라 역사를 뒤바꿀 만한 비밀을 숨겼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모든 것을 바꾼 터널. 터널은 지하 약 1.6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1200m 길이의 완벽하게 조각된 돌터널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높이 1.8m에 유리처럼 매끄럽고 단단한 석회암 안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밀하게 깎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포에 질려 파놓은 허술한 탈출로가 아니었다. 고대 세계의 위대한 업적에 필적하는 정교한 공학기술의 산물이었다. 수년, 수십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였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적에게 승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각오로 계획하는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였다. 모든 각도가 정확하게 설계되었다. 샤리로스다. 모든 치수가 완벽했다. 벽은 만져보니 매끄러웠다. 끌 자국도 실수도 없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돌이 끝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펼쳐져 있었다. 팀은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들의 손전등은 200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공기를 가르며 나아갔다. 먼지 입자들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공중에 떠 있었다. 고요함은 무겁고 숨막힐 듯 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속삭이게 되는 그런 정적이었다. 그때 무언가 변했다. 공기가 더욱 무겁고 습해졌다. 기온이 몇 도 떨어졌다. 그들의 입김이 서리기 시작했다. 앞쪽 터널의 일부는 실제로 물속에 잠겨 있었다. 지중해가 수세기 동안 안으로 스며들어 온 것이다. 고대 알렉산드리아는 거대한 지진으로 가라앉았던 것이다. 온 마을이 바다에 잠겼다. 왕궁, 등대, 항구 모두 파도 아래로 사라졌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이 터널은 살아남았다. 위쪽으로는 12m 두께의 사막지대가 있어 보호받고 있었고 바닷물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었다. 캐슬린 마르티네즈 박사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런 걸 평민을 위해 만들 리가 없잖아.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깊숙이 숨길 리도 없고 그들이 더 깊이 내려갈수록 더 많은 것을 발견했다. 터널 바닥의 퇴적물 속에 2개의 설화석고 두상이 반쯤 묻혀 있었다. 하나는 왕처럼 조각되어 있었다. 강렬한 이목구비와 위험 있는 자태. 다른 하나는 높은 신분의 중요한 인물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전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개나 되는 동전들. 여인의 얼굴, 여왕의 얼굴이 새겨진 청동 동전들. 높은 광대뼈와 오똑한 코. 고대 세계 화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얼굴 클레오파트라였다. 더 이상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다. 증거는 말 그대로 발치에 흩어져 있었지만 진짜 증거는 주 터널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방에 있었다. 그곳에서 시신들이 발견되었다. 세월이 흘러 짙은 갈색으로 변한 아마포에 쌓인 미라들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매장이 아니었다. 시신들의 입에는 기이한 것이 들어있었다. 혀가 있던 자리에 얇게 두드려 만든 금박이 놓여 있었다. 마치 의식처럼 정교하게 혀 모양으로 만들어진 금박이었다. 이것은 고대의 관습이었다. 황금혀는 죽은 자들이 저승의 신 오시리스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었다. 오직 엘리트 계층만이 이러한 특권을 누렸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왕족을 섬기던 사람들만이 가능했다. 이들은 터널에 무작위로 버려진 시신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호자이자 보호자로서 의도적으로 이곳에 배치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길을 지켜보며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원히 파수꾼처럼 서 있었다. 팀은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지표 특과 레이더는 앞에 거대한 무언가를 포착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쌓아 올린 듯한 장벽 뒤에 텅 빈 공간, 공허가 있었다. 그 공간에서 나오는 신호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온도 급상승, 비정상적인 밀도, 벽 뒤에서 활발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화학적 흔적. 20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 안에서 무언가가 열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마침내 장벽에 도달했을 때 모두 멈춰 섰다. 이곳의 공기는 뭔가 달랐다. 전기가 흐르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불길하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순간 같았다. 저 고대의 벽 너머에는 로마 제국 초창기부터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있었다. 수은과 저주, 그리고 천재적인 공학기술로 감춰진 무언가가, 절대로 발견되어서는 안 될 무언가. 그들은 봉인을 뜯었다. 그들을 덮친 냄새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었다. 훨씬 더 기묘한 냄새였다. 바로 블랙박스였다. 냄새는 금속성이고 날카로웠다. 마치 칼날처럼 퀴퀴한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이것은 고대 시체의 부패 냄새가 아니었다. 화학적인 냄새, 누군가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냄새였다. 방 중앙에는 거대한 검은 화강암 석관이 놓여 있었다. 하나의 단단한 돌덩이가 매끄럽게 연마되어 손전등 불빛에 비춰보면 마치 젖은 것처럼 보였다. 솜씨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 무덤을 만든 사람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시간도 많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석관이 일반적인 모르타르로 밀봉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팀은 뚜껑 주변 재료를 분석한 결과 납 성분이 검출되었고 센서 아래쪽에서는 2000년 된 무덤 안에 액체가 감지되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연구팀은 다시 한번 측정을 진행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수은은 액체 금속으로 독성이 매우 강하고 매우 특이한 물질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들을 수은강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드물고 위험하며 엄청나게 비싼 관습이었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이런 관습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왜 여기에 있었을까? 시신을 독성이 있는 액체 금속으로 둘러싸는 데는 단 2가지 이유밖에 없었다. 보존과 보호, 수은은 치명적이다. 만약 무덤 도굴꾼이 이 상자를 부수려고 한다면 수은 증기에 중독되어 즉사할 것이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사람들을 영원히 차단하기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 방화벽이었다. 연구팀은 뚜껑을 그냥 열 수 없었다. 한 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수은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압력이 변하고 상자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들은 상자를 열지 않고 내부를 살펴봐야 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카메라, 즉 밀봉된 부분의 미세한 틈을 통해 집어넣은 내시경을 사용했다. 화면이 깜빡였다. 그러다 이미지가 선명해졌다. 그들이 본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석관 안에는 수지와 이상한 금속성 액체가 섞인 액체 속에 2 형체가 떠 있었다. 1명이 아니었다. 2명이었다. 둘 다 세월이 흘러 검게 변한 고대 아마포로 감싸여 있었지만 천 아래로는 금이 빛나고 있었다. 한 형체는 키가 작은 여성이었고 이시스 여신의 날개 모양 펜던트를 달고 있었다. 다른 형체는 키가 큰 남성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열려 펼쳐져 있었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행해지던 고대의 방부처리 의식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나선형과 뱀 문양이 새겨진 청동 원통이 놓여 있었는데 세월에 의해 굳어붙어 있었다. 이는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한 역사책의 모든 기록과 모순되었다. 시신은 로마인들이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비밀, 로마가 퍼뜨린 거짓말을 드러냈다. 로마의 역사관은 아주 명확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먼저 죽었다는 것이다.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이미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클레오파트라는 절망에 빠져 홀로 독사에 물렸습니다. 코브라, 아스프, 극적인 여왕에게 어울리는 극적인 최후였습니다. 시적이면서도 비극적이죠. 2000년 동안 되풀이되어 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석관에서 나온 법의학적 증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시신은 따로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간격으로 준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해의 위치, 포장 방식, 두 인물에게 사용된 방부 처리 기법 등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결론을 가리킵니다. 두 시신이 동시에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두 시신이 동시에 방부 처리되었다면 자살이라는 시간 순서는 맞지 않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먼저 죽은 것도 아니고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숨겨야 했던 무언가. 어쩌면 그들은 자살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함께 어떤 영약, 즉 신전사제들이 만든 묘약을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삶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 마셨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신성한 변신을 믿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의식을 통해 제대로 죽으면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이시스라고 불렀고, 안토니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오시리스인 디오니스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부부, 신과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죽음에 만족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주적인 사건을 연출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뚜껑 안쪽에는 숨겨진 비문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모르면 보이지 않는 비문이죠. 작은 카메라가 그 비문을 포착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몇 줄의 고대 문자였습니다. 기도문도 축복의 글도 아니었습니다. 법적 칙령이었습니다. 비문은 그들을 필멸의 존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신성한 지평의 현현, 영원한 존재, 저승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신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을 증명합니다. 타포시루스 마그나의 사제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들은 여왕을 숨기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터널을 건설했고 수은으로 방을 밀봉했다. 로마의 숙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된 타임캡슐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급하게 매장한 것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벌인 계획이자 음모, 로마에 대한 최후의 반항이었다. 하지만 석관에는 시신들보다 훨씬 더 기이한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다. 카메라 불빛에 거의 보이지 않는 석관 뒤편에는 또 다른 입구, 땅속으로 더 깊이 이어지는 작은 통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보물이 아닌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팀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공포의 방, 해골들의 원형 공간을 발견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팀원들은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야 했다. 이곳의 공기는 마치 번개가 치기 직전처럼 건조하고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었다. 마침내 터널은 원형 방으로 이어졌다. 돌벽에는 36개의 홈이 새겨져 있었는데 완벽한 원형으로 배열된 그 홈 하나하나에는 사람의 해골이 놓여 있었다. 흩어진 뼈나 부서진 조각이 아니라 매끄럽게 광택이 난 깨끗한 해골들이었다. 각각의 조각상은 손전등 불빛에 반짝이는 고운 금가루로 덮여 있었다. 모두 안쪽을 향해 방 중앙을 응시하고 있었다. 팀원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로마 역사책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
어디에도 인신공양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수호자들의 원에 대한 기록도 없었다. 이것은 뭔가 더 오래되고 더 어둡고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이었다. 숫자 36은 우연이 아니었다. 고대 이집트 점성술에는 36개의 별무리, 즉 1년 내내 뜨고 지는 별들이 있었다. 이 별들은 파라오의 운명을 좌우했다. 삶과 죽음을 관장했다. 이 해골들은 단순한 뼈가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간의 유해로 만들어진 천체 지도였다. 방 중앙에는 텅 빈 받침대가 놓여 있었다. 받침대 표면에는 깊은 나선형 홈이 새겨져 있었다. 무언가가 그곳에 놓여 있어야 할 운명이었다. 아마도 석관에서 나온 청동 원통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몰랐다. 마르티네스 박사가 무언가를 속삭이자 그 소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소리가 증폭된 것이다. 곡선벽에 부딪혀 반사된 소리는 중앙 받침대에 강하게 부딪혔다. 방 전체가 소리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것 같았다. 고대 사제들은 의식의 소리를 이용했던 것이다. 특정 주파수는 초월 상태를 유도하거나 환각을 보게 할 수 있다. 의식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팀이 앞서 느꼈던 그 진동, 그 기묘한 리듬감. 터널의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이 원형 공간을 통해 지구의 자연 주파수가 증폭된 것일지도 모른다. 무덤 전체는 마치 거대한 악기처럼 무언가를 송출하는 듯 지어졌다. 기도, 경고, 영원히 메아리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두개골 검사 결과 고대 이집트에서 신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약한 마약성 환각제인 푸른 연고수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36명은 살아있는 이시스를 지키고 있다고 믿으며 황홀경에 빠진 채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수호자로서 죽었고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았을까요? 바로 문 때문입니다.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는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무덤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내부를 살펴보았고 광섬유 렌즈를 통해 세기의 발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을 여는 것은 아무도 감히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 악몽과 같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거운 돌을 옮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0년 후에 그 시신들이 신선한 공기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먼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예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덤을 열면 산소가 쏟아져 들어가고 고대 미라는 사진 한 장 찍기도 전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무덤은 다릅니다. 수은 때문에 모든 상황이 100만 배는 더 악화됩니다. 독성이 강한 액체 금속을 그냥 빼낼 수는 없습니다. 값비싼 석유물과 섞인 위험 폐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 봉인 하나라도 깨지면 수은이 사방으로 쏟아집니다. 수위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압력이 변합니다. 석관이 무너질 수도 있고 천장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마치 역사로 만들어진 폭탄을 해체하려는 것과 같죠. 게다가 정치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복잡해지죠. 클레오파트라를 찾는 건 투탕카멘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투탕카멘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어린 왕이었잖아요.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제국을 재편한 인물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파라오였으니까요. 그녀의 발견은 이집트 역사상 전례 없는 관광붐을 일으킬 것이다. 수십억 달러가 걸려 있지만 이는 무기가 아닌 말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출신을 주장하려 합니다. 그녀는 그리스인이었을까요? 이집트인이었을까요? 아프리카인이었을까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녀의 인종과 출신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미라 속 DNA가 이 논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은 과연
그 답을 원할까요? 일부 집단은 그녀를 유럽 권력의 상징으로 여기고 다른 집단은 아프리카의 회복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만약 DNA 검사 결과가 어느 한쪽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다면 분노와 반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집트 정부가 DNA 검사 결과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기다리고 변호사들은 논쟁을 벌이고 여왕은 잠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무덤 속에는 또 무엇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시신들 사이에 있는 저 청동 원통 말인가요?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종교 서적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일부 보물 사냥꾼들은 클레오파트라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즉 지도, 의학적 치료법, 잃어버린 기술의 설계도 등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빼돌려 숨겼다고 믿습니다. 만약 그 원통 안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여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과학의 판도를 뒤바꿀 만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수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정치적인 혼란이 가라앉을 때까지, 세상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무덤은 봉인된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가장 황당한 이론들은 클레오파트라가 안식을 취하려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죽음을 거부한 여왕,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 무덤이 죽음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전혀 다른 목적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요? 증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수은, 밀폐된 방, 음향실, 천체 배열.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매장과는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의도적이며 너무나 고도의 기술이 가미된 것입니다. 수은이 가장 중요한 단서입니다. 고대 연금술사들은 수은을 단순한 금속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은을 프리마 마테리아, 즉 최초의 물질이자 생명의 액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수은은 변형과 불멸의 열쇠였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는 소름 끼치는 비주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목표가 보존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정지 상태 유지였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은이 소금물과 결합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청동 실린더는 전도체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일종의 원시적인 배터리, 즉 정지장을 형성합니다. 이는 사후 세계를 위해 시신을 미라처럼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고대인들이 실제로 알고 있던 것을 살펴보세요. 안티테르 메커니즘은 같은 시대의 난파선에서 발견된 고대 그리스의 컴퓨터였습니다. 이 장치는 놀라운 정확도로 일식과 행성 운동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제야 재발견하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의학과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류 지식의 가장 위대한 보고가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그 비밀들이 자신과 함께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아니면 필사적인 시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터널 정렬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더 데이터는 그 터널이 아무 별이나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청동 원통은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나기 몇 년 전 하늘에 초신성이 나타났던 정확한 위치와 일치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신들의 징조인 방문별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 청동과 원통에 종교적인 글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천문학적 데이터, 예측, 심지어 경고까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제들은 어떤 재앙을 예언했던 것일까요? 해성 충돌이나 태양 활동 같은 것 말입니다.
어쩌면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인들을 피해 갈시이키 앞에 땅속에 숨은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원통은 그것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음향실은 또 다른 층위를 더해줍니다. 터널은 19Hz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공포 주파수라고 불리는데 인간은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음파입니다. 공포, 공황, 환각,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유발합니다. 사람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혹은 특정 시간까지 시신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왜 공포를 유발하는 장치를 만들었겠습니까? 현재 작업자들은 터널을 보강하고 붕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누수를 처리하며 마침내 터널을 완전히 개방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마침내 터널을 열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흔들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까요?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행보는 그녀가 승리한 여왕보다 항상 10발짝 앞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평생 동안 권력 있는 남자들을 능가하는 지략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20살이 되기도 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유혹했습니다. 마르크 안토니우스를 설득하여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도록 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배우려 하지 않았던 언어들을 구사했습니다. 스스로를 살아있는 여신으로 만들었고 온 나라가 그렇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은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룬 것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들은 그녀를 사슬에 묶어 거리에서 끌고 다니려 했습니다. 그녀를 모욕하고 굴복시키고 로마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의 시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이집트가 몰락했고 마지막 파라오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알렉산드리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렉산드리아에 없었기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30m 떨어진 숨겨진 사원에 있었고 12m 깊이의 바위 아래 묻혀 수은과 고대의 저주로 봉인된 채 누군가 침입을 시도하면 무너지도록 설계된 터널 안에 36개의 황금 해골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대 기술로도 풀 수 없는 복잡한 퍼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성, 지표 투과 레이더, 광섬유 카메라, 원격 센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의 방식대로 기다리게 하고 그녀의 경계를 존중하게 하며 정복역 대신 신중함을 요구한다. 죽어서도 그녀는 여전히 여왕이고 우리는 그저 그녀의 문 앞에 있는 손님일 뿐이다.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그녀는 로마인들이 눈에 띄는 무덤은 모두 파괴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무덤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또한 언젠가는 도굴꾼들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무덤 안에 독을 채워 넣었다. 그녀는 미래 세대가 언젠가 자신을 발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서, 동전, 조각상, 그리고 진실로 이어지는 빵 부스러기 같은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진실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으며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집니다. 로마인들은 그녀를 악당, 유혹자, 영웅들을 타락시킨 이방의 마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유산을 지우고 여성의 야망에 대한 경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똑똑한 자에 의해 묻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그들 모두보다 더 똑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시신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반박하는 증거를 숨겼습니다. 이중 매장은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거짓임을 증명한다. 수성은 그녀가 고급 화학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음향실은 그녀가 음파, 주파수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천체 배열은 그녀가 별자리를 관측했음을 증명한다. 이 무덤의 모든 층은 또 다른 비밀을 드러낸다. 로마인들은 그녀를 묻으려 했다. 또 하나의 선전이 허구임이 밝혀졌다. 그녀는 무덤 너머에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하나씩 진실을 밝혀내며 세상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혹자도 마녀도 아닌 장기적인 안목으로 승리한 천재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집트 정부는 내일이라도 그 무덤을 열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기술이 있으니까요. 전문가도 있고 자금도 충분하다. 국제적인 팀들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전 세계 박물관들은 접근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허락하지 않는 걸까? 공식적인 이유는 안전 문제다. 수은이 너무 위험하고 구조물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다. 보존에 대한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독이나 붕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DNA 증거는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논쟁해온 질문들의 답을 줄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실제 조상이 그리스인인지, 이집트인인지, 혼혈인지, 아프리카인인지, 유럽인인지를 만천에 밝혀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분노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무기로 삼을 것이고, 활동가들은 시위를 벌일 것이며, 역사가들은 수십 년 동안 논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는 원치 않는 세계적인 정체성 전쟁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자를 닫아두는 게 더 쉽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클레오파트라 버전을 간직하게 하고 그녀를 미스터리, 전설, 누구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도 틀렸다는 증명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동 원통에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무언가, 잃어버린 의학 지식, 고대 기술, 아직 재발견되지 않은 수학 공식,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가장 위대한 비밀이 보존되었다는 증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그 원통에 일부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인류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암흑기를 겪었는지,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얼마나 여러 번 다시 배워야 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이는 공사지연, 저주, 경고, 터널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노려보는 36개의 해골, 벽에 내재된 공포 주파수, 사람들이 터널 안에서 느낀다고 보고하는 이상한 진동 등 여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미신으로 치부하지만 작업자들은 그곳으로 내려가기를 거부해왔습니다. 지역 작업자들은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터널 안에서 환청을 듣고 존재해서는 안 될 그림자를 보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일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니면 19헤르츠 주파수가 사람들의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일이 지연되고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고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연극의 대가였고 볼거리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조종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무덤조차도 연극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그녀의 죽음 장면조차도 그녀가 조종하는 관객을 담고 있다. 무덤이 봉인된 채로 오래 있을수록
그녀는 더욱 전설적인 존재가 된다.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그녀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녀를 실제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간다. 그녀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무덤 너머에서 자신의 복귀를 직접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 청동 원통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센서들은 미세한 움직임, 온도 변화, 화학적 활동을 감지한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여전히 일어나고 반응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만약 그 무덤이 외부에서 열리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타이머가 작동하고 있다면 클레오파트라가 우리가 이제 막 이하해하기 시작한 어떤 일을 시작했던 것이라면, 그녀가 우리가 무덤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덤 자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하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년 터널의 침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중해는 수세기 전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땅들을 서서히 되찾고 있습니다. 석회암은 약해지고 있고 벽에는 마치 혈관처럼 균열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구조적 안정성이 마침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길어야 10년에서 1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그 후에는 무덤 전체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석관에는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클레오파트라가 묻혔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바닷속으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참으로 잔혹한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무덤이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기만을 겨우 발견했을 뿐입니다. 2024년 초 한 민간 탐사 회사가 해당 유적지에 새로운 뮤온 단층 촬영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뮤온은 어떤 레이더보다도 단단한 암석을 더 잘 투과할 수 있는 우주 입자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으로 지하 구조 전체를 상세하게 매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이집트 정부를 3개월 동안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주 터널에서 갈라져 나온 최소 4개의 밀폐된 방이 더 존재했으며 이 모든 방에서 동일한 수은 흔적, 동일한 온도 이상, 현상, 의도적인 보존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수십 구의 시신이나 유물 혹은 둘 다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복합시설이자 금고 타임캡슐이었습니다. 방 중 하나에는 수백 개의 직사각형 모양이 쌓여 있는데 그 크기와 밀도는 상자에 보관된 고대 두루마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만약 그중 극히 일부라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문서라면 이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유물뿐 아니라 지식, 잃어버린 과학, 문학, 역사까지 모두 포함하는 발견이 될 것입니다. 무덤을 열어야 한다는 압력은 이제 1000배로 증가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접근을 원하고 있고 유엔은 이곳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개인 억만장자들이 발굴 작업 전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는데 조건은 발굴 현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었다. 이집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무덤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무덤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팀이 구성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장비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수은 격리 시스템, 갑, 추출 챔버 등 내부 유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석관을 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목표 날짜는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지만 최신 예상으로는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쯤에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에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녀의 DNA를 분석할 것이며 그 청동 원통을 열어 그녀가 영원히 봉인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입니다. 순 현탁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밝혀낼 것입니다. 만약 그 시신들이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잘 보존되어 있다면, 만약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린 비밀들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는 저 다른 방들에 무엇이 있는지, 클레오파트라가 무엇을 더 숨겼는지, 로마인들이 어떤 진실을 지우려 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여왕은 2000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 침묵은 끝날 것입니다. 세상이 준비되었든 아니든 진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그 검은 화강암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 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할까요? 끝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클릭해 주세요.